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본경영학과 인정실의 신상철 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한 주 동안 기말고사 치르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바쁜 와중에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들이 이미 해결이 되었을 텐데 그렇다고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교수님들의 문제 설명이 남아있으니까 자리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착석하신 다음에 끝까지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 프로젝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발표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프로젝트의 개괄적인 것들만 일단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출 기한이랑 제출 방법이랑 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 이후에 김영학 과장님께서 이제 프로젝트 방향성과 그리고 여러분들 지도 방향을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후에는 이제 각 영역별로 4개 영역의 교수님들께서 각 프로젝트별 문제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지도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만 프로젝트 하실 때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나서 이제 추후에 그 이제 오늘 설명의 일정이 종료되기 전에 제가 이제 팩토리 비짓 공장 방문과 관련해서 일정의 좀 수요 조사를 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학과 카페에서 확인하셨겠지만은 사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좀 진행을 했어요. 공장만 방문한다고 하고 어디지는 밝혀주지도 않았는데 좀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수요 조사에 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측에서 일단 방문 가능한 수용 인원이 제한이 돼 있어서 각 팀별로 한 명씩만 제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아마도 오퍼레이션 담당하는 학생이 자원을 할 확률이 높지만은 어쨌든 팀별로 한 명이 이제 수요 조사를 해주시고 저희한테 인적사항을 보내주셔야만 공장 방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아이콘 프로젝트 설명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이제 뒤쪽에 있는 팀 시트랑 세미나실 배정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부터 여러분들 세미나실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조별로 팀 프로젝트 오늘부터 바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 제출일은 6월 13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2일까지 세미나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13일 목요일 17시까지 두 가지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메일로 여기 적혀져 있지만 김유진 선생님 이메일로 유튜브 링크와 프로젝트 리포트 그리고 PPT 파일을 PDF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완수를 하게 되시면은 이제 PPT 만든 거에 대해서 유튜브 녹화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셔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이제 녹화를 하셔야 되고 그 녹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15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내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4부에 하드커피를 행정실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교수님께서 4분이시고 또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4분이서 평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4장의 하드커피 행정실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50페이지를 넘지 않고 그리고 아래 양식 15포인트의 크기와 그리고 더블 스페이스 지켜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정실로 제출하실 때 피어 에밸리에이션 폼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동료 평가인데 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여러분들이 속한 팀 동료들에 대한 평가를 제출한 양식을 적어서 행정실에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6월 13일 목요일 17시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완료를 하시고 제출을 완료하셔야 되고요. 오늘부터 바로 프로젝트는 세미나실 배정과 함께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각 팀별로 협의를 하셔서 일정을 수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익샘플을 저희가 달아놨는데 제목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아이코어 몇 조, 과제 제출 그런 식으로 제목을 하셔서 팀 리더가 대표하여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에는 아이코어 1조 누구누구입니다. 과제 제출합니다. 그리고 1번은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링크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PPT 및 보고서 파일 첨부한 거, 적은 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말씀드린 게 정말 개괄적인 내용이고요.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완수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녹화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고, 그 외 추후 일정으로 뭐 컨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공장 방문이라든지 애프터 파티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문제 설명이 있은 후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글로벌 과학자 김영학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아이코어 지도 방향과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개요 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학 과장님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야, 5년째잖아요. 아이코어 설명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오고 처음 봤어요. 무슨 일이지? 어저께 전략 시험이 너무 힘들었나요? 다 먹고 나서 막,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막 다들 이렇게 그래가지고 꽐라돼가지고 못 나오는 건가? 아니면 아이코어를 포기한 건가 모르겠는데 포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닌 거면 분명히 어젯밤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나흘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예, 원래 빡세야 제맛입니다. 그죠? 네. 지금 이제 아이코어 프로젝트가 드디어 이제 우리 글로벌 경영학과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아이코어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인트로덕션을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LG 케미칼, 이번에는 LG 화학이죠. LG 화학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Special Thanks to, 그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큰 박수로 감사를 표시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변종복 교수님이십니다. 변종복 교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저희 친하신 분을 이제 친구분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LG 케미칼에 계시니까는 안민규 상무님을 소개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성용 HR 팀장님을 또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회사를 방문도 할 수 있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게 비용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바쁜 분들이 왜 이제 이거 오픈하시겠냐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신 교수님한테 저희들이 특별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케이스 머티리얼 처음 읽어보시면은 첫 줄부터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네, 이분 성함은 신학철 부회장님이세요. 신학철. HC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서 오리엔테이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제 3M이라는 회사 있죠. 3M 무슨 회사라고 기억하고 계세요? 포스트잇, 스카치 테이프, 그죠? 그거 여러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그 회사의 넘버 2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넘버 2가이였어요. 뭐냐면은 이 회사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만만하게 스카치 테이프 만드는 회사로 생각하지만은 종합 케미칼 회사예요. 네, 종합 케미칼. 최첨단 의료화학 제품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뭐 여러 가지에 들어가는 그 수천 종류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글로벌 기업이죠. 글로벌 기업이고 그 다음에는 미네소타에 헤드쿼터가 있어요. 이 회사가 하필이면은 예, 이 양반이 어떻게 해서 입지전적인 사람이 된 거라고 보냐면은 원래 이제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출신은 충청북도 괴산 출신입니다. 그러고서는 서울공대를 나오시고 나서 풍산금속에서 일을 하셨어요. 예, 그러고 나서는 3M으로 스카웃돼서 가십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는 3M 본사로 나중에 진출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가서 일하고 싶다 내지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해가지고 본사로 가고 싶다 하는 거 있죠? 그 커리어 패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의 개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경영인 여러분으로서는 모범으로 봐야 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보면은. 그죠?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그래가지고는 밑바닥에서부터 밟고 올라가가지고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셔가지고는 바이스 체어맨까지 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COO 인터내셔널 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룹 내에서 넘버 2가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세요. 한국인으로서. 솔직히 한국인 교포들, 그죠? 교포들이 미국 사회에 주류로 진출을 못한다고 불평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가장 출세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본류에 완전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의미가 깊은 분입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서 처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과목을 가르치는 그 첫 학기에 수업을 이분 딸이 들었다. 말하자면은 뭐 이분은 그럼 뭐 나 전혀 모르시겠지 나를. 그렇지만 나로서는 기억을 하죠. 아, 저 양반하고 닮은 따님이 저쪽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들었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이분이 뜻하니 영전을 하시네. 그러고 나서 오신 곳이 어디냐? LG 화학입니다. 그죠? 마침 그거를 우리 변 교수님께서 친구분이 거기 계셔가지고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서 LG 입장에서는 또 뭡니까? 지금 구본무 전 회장님 돌아가시고 2018년에 그죠? 딱 1년 되셨어요. 돌아가신 지가.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4대째죠. 그죠? 4대째 누굽니까? 구광모 형이 여러분들 형이죠. 그죠? 이제 물려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개혁적인 인사 단행을 한 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달에 이 양반을 뭐라 그러죠? 어포인트, 스카우트 해가지고 모시고 옵니다. LG 화학. 말하자면 LG 그룹의 플래그십 컴퍼니죠. 그죠? 제일 대표적인 회사 LG 화학. 거기에 헤드로, CEO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이제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왠지 이게 어떻게 돼갈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그 어포인트 된 당일날의 주가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파이낸스니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계시는데 한번 이벤트 스터디 해보세요. 그죠? 거기에 애브노멀 리턴 어나운스 되기 하루 전, 그날, 하루 다음날 3일 동안에 리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 리포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이제 거기에 들어서가지고 개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이제 오너 패밀리의 이제 구광모 회장님과 같이 이걸 이제 손잡고서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 처해진 도전이 뭔가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모범 답안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입장은 이 신학철 부회장님 입장에서 그리고 구광모 회장님 입장에서 이 회장님, 부회장님들 모시고 컨설팅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입장이 되면은 앞으로 어떤 난제들이 닥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난제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세 번째 문단부터 나옵니다. 그죠? 이것은 shock to the investors로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아웃사이더, 아싸를 CEO로 어포인트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이 LG 그룹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뭡니까? 이분이 백그라운드 자체가 석유화학 쪽은 별로 없지 않나. 반면에
LG 케미칼 그 세일즈 브레이크다운을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한 80%, 90% 이게 90% 정도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분은 백그라운드가 그쪽이 아닌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LG화학의 미래 산업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해온 게 전지 사업이에요. Rechargeable Batteries 있죠. 전기차 그쪽에 쓰이는 거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번에 6월 5일 날 오창 공장을 방문하는데 그쪽이 중국 오창입니다. 네. 오창 공장이 배터리 공장입니다. 네. 배터리 공장이고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뭐랄까 스타 퍼포먼스가 나온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드 이슈 때문에 그죠? 사드 이슈 때문에 중국에서 이걸 수입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막고 있고 자기네 전지 회사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중국에서는 그죠? 이걸 뚫고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게 한 가지 도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를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의선이 형이 협조를 안 해주네. 예, 의선이 형 우리 누굽니까? 현대 그죠? 현대 의선이 형이 어디에 꽂혀 있어요? 수소차에 꽂혀 있어. 그래가지고 협조를 안 해주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들어서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배터리 사업 입장에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단락 보시면은 체인지 매니지먼트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컬처럴 애더프테이션이라고 해야 될까? 이건 좀 도전이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인사관리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는 안 배웠습니다만은 뭐 그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한 도전 요소가 될 겁니다. 한국의 기존 조직을 굴러가고 있는데 이거를 보다 더 퍼포먼스 센시티브한 조직으로 바꿔나가게 될 것 같아요.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저항은 없을까? 궁금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중간 관리자라 그러면은 새로운 CEO가 오셔가지고 미국식으로 막 해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는 게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하는 거예요. 딱히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쓰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고민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죠? 지난 11월 달에 이제 어포인트 되시고 공식적으로 3월부터가 4월부터 이분이 이 부회장 CEO로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이 와중에 뉴스가 네 가지가 팡 터집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뉴스가 뭐냐면은 지난 몇 년 동안이니까 4년 동안에 지난 4년 동안에 LG 화학의 그 공장들 있잖아요. 석유화학 공장들 되게 많이 있는데 그쪽에 뭐랄까 탁식 가스 이미션 그러면은 뭐예요? 매연 그 뭐라 그러죠? 방출하는데 얼만큼 이 유독성 가스가 나가는지 측정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가 매니퓰레이트 된다, 조작된 거가 아니냐 하는 게 지금 뭐랄까 뉴스에서 커버가 됐어요. 그래서 한 10,000건 정도 건수를 치면은 4년 동안에 그리고 그 측정하는 측정치에 조작이 있었다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되게 난감하겠죠, 그죠? CSR 차원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다르게 할 건가? 그거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 두 번째로는 배터리 사업 우리가 지금 볼 거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볼 건데 LG가 SK 이노베이션을 갖다가 수를 겁니다. 그죠? 어디서 수를 걸었어요? 어느 나라의 법원에 가가지고 수를 건 겁니까? 미국에 가서 했죠. 그죠?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상황이 진행됐는지 스탁마켓 이벤트 스토리 한번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전후 상황들을 좀 분석해 주세요. 그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뉴스 나온 게 뭐냐?
배터리를 팔아야 되는데 글로벌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차들이 사갈 텐데 차 회사가 지금 합종 연행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벌어진 뉴스가 뭡니까? 며칠 전에 터졌죠? 피아트가 르노 닛산하고 합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딜이 정말 형성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왜 우리가 무슨 상관인데 LG한테? 구매자잖아요. 그죠? 바게닝 파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다 하는 거. 네 번째는 뭡니까? 이게 중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중국 쪽이 제일 넓어질 거라고 그러긴 하는데, 하필이면 지금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트레이드 워가 막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설 땅이, 내지는 LG화학에서 서야 될 땅이 많이 좁혀지고 있다. 그죠? 어느 쪽 한번을 편들었다가 다른 쪽에 얻어맞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보시면은 벌써 한두 달 사이에 4가지 뉴스가 지금 쿵쿵쿵쿵 터지고 있어요.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리포트를 여러분 나름대로 써주시라 하는 겁니다. 오픈 퀘스천들이 많죠, 그죠? 그만큼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학철 부회장님에 대한 유튜브 강연이라든가 이런 거 여기 많이 있으니까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파이낸스 문제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김태환 교수님께서 좀 선약이 있으셔서 먼저 또 이제 가보셔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만 조금 더 오리엔테이션을 좀 더 하고 나서 김태환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드릴게요, 먼저. 그러고 나서 파이낸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오리엔테이션 중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 유튜브로 이제 다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바꿨어요. 저희들이 좀 교수님들의 상황이 있고 해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게 됐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대신에 유튜브로 한 15분 동안 동영상 올려서 공개를 해주세요. 퍼블릭으로 해주세요. 되도록이면은 그만큼 자신 있게 좀 빵빵 해주세요. 바디 랭귀지 같은 거 막 이렇게 보여주시라고. 응? 신학철 부회장님한테 갈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보내고야 말겠어. 제일 좋은 거는.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주장을 요약해 주세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쭈루룩 리스팅이 돼 있는데 그걸 다 하느라고 정신을 쏟지 마세요.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거 딱 2개, 3개만 포커스 잡아가지고 세일즈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얼만큼 자신의 세일즈를 잘하는가 보겠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는 어떤 쪽에 대해서 포커스 잡았는데 나도 그거 해야 되냐? 절대 아니에요. 네. 근데 재밌을 것들 우리가 해보니까 뭐가 제일 재밌고 이슈가 핫 이슈더라 포커스 잡아서 말씀해 주실 것.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찍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크리에이티브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하실수록 좋아요. 어텐션 드로잉 해야 되니까. 우리는 참 창경궁도 옆에 있고요. 그죠? 성균관도 옆에 있고요.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데서 찍을 수 없잖아. 그죠?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한 2, 3년 전에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했는데 학생들 한 거 중에 보면은 이예림이가 한 거 있거든요. 보면은 지금까지 클릭 수가 400개 정도, 380몇 건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나 말고도 그걸 클릭해서 본 사람이 벌써 한 3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이거가 임팩트가 있을 거다 하는 거 기대해 주시고 15분에서 딱 자를 겁니다. 그 이상 안 봐. 예. 딱 15분에서 그냥 딱 커트하고 안 볼 거니까 요약을 잘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머티리얼을 이쁘게 만드는데 신경 써야 되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거에 때문에 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키 메시지를 던지는 거가 중요하다 하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크리스프 컴퓨 스태트 그죠? 다 여러분들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 다 액세스하는 거 배웠죠? 빅데이터 쓰세요. 네. 그리고 몇 년치의 데이터를 갖고 해야 됩니까?
최대한 많이 3M 같은 거 비교하셔야 되거든요. 1950년부터 데이터 있습니다. LG 1980년부터 있습니다. 쫙 다 타임 시리즈 그래프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눈에 들어오고 보는 사람도 이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딥서치 그때 이재훈 교수님 와가지고 하셨죠? 그것도 쓰시고 좋습니다. 블룸버그 가서 써도 좋고 다 여러분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그래프나 아니면 차트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지 마세요. 어느 웹사이트에 가보니 이 세일즈 브레이크다운 파이 차트 쭉쭉쭉 나왔고 어떻게 되더라? 여러분의 손가락은 그런 거를 하라고 해서 있는 게 여러분의 손가락이에요. 그죠? 움직이세요. 엑셀 스프레드시트는 그런 걸 재창조하시라고 나온 거예요. 있는 거예요. 펀치인 하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그래프를 새로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어요? 내 손가락이 게을러서요. 귀찮아요. 그러시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죠? 점수 까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부지런히 손 놀려가지고 하세요. 만약에 정말 이 그래프는 우리가 재창조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되 소스를 적어주세요. 어디서 갖고 왔다는 거.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여러분이 그래프를 재창조하면서 여러분이 스토리가 다시 재정립이 되면서 내 거가 돼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은 나중에 발표할 때나 아니면 얘기를 제대로 못합니다. 회장님 앞에 가서 얘기할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여러분이 컨설턴트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걸 지키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파이썬 R 쓰셔도 좋습니다. 쓰시고 난 파이썬 우리 팀에 아무도 전문가가 없는데요. 배우세요. 옆에 팀의 친구한테 어떻게 팁을 배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밑에다가 사이테이션 누가 나를 도와줬다. 그 갑돌이한테 배웠다. 갑돌이네 팀한테 아니면 갑순이든 팀한테 1점 그러니까 뭐랄까 이거를 걔한테 무조건 1점이 아니고 갑돌이 가지고 누가 그 갑돌이가 제일 인기가 많았잖아요. 사이테이션 많이 됐잖아요. 사이테이션 제일 많이 된 2명까지 잡을 거예요. 2명. 그 2명이 속하는 팀들 2개 있죠. 걔네들한테는 한 1점 정도 줄게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최소한도 예의잖아. 우리가 배웠으면은 그 크레딧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학자들도 누구누구 페이퍼, 앤디킴 페이퍼에서 이런 거 배웠다. 그런 거 사이트 해주면은 사이트 많이 된 사람이 나중에 승진할 때 도움이 됩니다. 네, 장기적으로. 그런 걸 조금 우리가 좀 레코그니션 해주는 거 정도, 예의상 해주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믹 아네스티를 지켜달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코딩 어펜딕스에다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경쟁이 극으로 치닫다 보면요 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 형이 내지는 내 몇 기 선배가 지금 LG화학에서 일해. 그 사람한테 전화질을 막 하면서 자료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건 부정행위를 간주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 팀 벌점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분들한테 전화를 자꾸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분들 바빠요. 아시겠죠? HR 팀이라든가 그쪽에서 소문이 납니다. 어느 학교에서 자꾸 나 귀찮게 물어 이러면은요 이 프로젝트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성대 글경 뽑지 마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문들한테 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퓨테이션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그건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쪽에 있는 분한테 프라이빗리 이렇게 자꾸 하지 마세요. 오케이? 여러분이 물어볼 때는 언제냐 하면은 공장 방문했을 때. 공장 방문했을 때는 그때는 물어봐야 돼. 그죠? 그러라고 나오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실컷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애널리스트들, 업종 애널리스트들 뭐 물어볼래요? 어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지 마세요. 그 애널리스트가 있는 증권사에 우리 애들 취직길 막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서로 간의 신사협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 해서 그 다음에는 뭐 애프터 파티 있으니까요. 그 13일 날 그거를 쭉 내주시고 나서 5시인가 내실 거예요 아마. 그러고 나서 30분 후에, 그죠? 13일 날 딱 제출하고 30분 후에 국제관 꼭대기층에서 네트워킹 파티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원한들을 그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팀들 많이 싸울 거거든요. 싸웠다고 삐져가지고 막 서로 그냥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올라와서 우리 팀만 보지 말고 스탠딩 파티를 할 거예요. 서서 돌아다니고 우리 팀 지겨우니까는 딴 팀 사람들도 좀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지겨우니까는 또 뭐예요? 교환학생들을 막 부를 겁니다. 30명 정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또 그 네트워킹 같이 해주시고 지난번에 있었던 네트워킹 파티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다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약간의 맥주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약간 안주가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1차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즐겨주시고 그 다음에 흥이 나가지고 여러분들끼리 어디 뭐 2차로 가겠다? 그건 up to you.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 그거는 뭐 그때 냅두겠어요. 그때 조세프 김 교수님 오셔가지고 네트워킹 뭐 비즈니스 스몰 토크에 대한 거 좀 뭐 가르쳐 주실 거니까는 기대해도 좋습니다. 재밌을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일단 들어갔다가 좀 이따 파이낸스 때 다시 나올 거고요. 우리 마케팅에 김태환 교수님 나오셔서 마케팅 퀘스천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박수를. 안녕하세요. 김태환입니다. 여러분도 가까이 다가가서 조금이라도 제가 작년에 너무 열심히 설명하느라 슬라이드를 안 남겼다가 우리 학 과장님한테 쿠사를 너무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거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술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보시면은 하나 둘셋셋셋 옆에 걸 맞았네요. 셋, 네. 네. 잘 들리시나요? 그래서 1번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그 답하시는 순서는 맨 마지막 결론으로 What is SCA? SCA가 뭐죠? 네. 기말고사 함께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가시면 이거는 첫 번째 마케팅 프린시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커스터머 헤테로지네이티 관련해서 이거 답을 하시면서 현재 마케팅 스트래티지가 어떤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언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등이고요. 그래서 배터리 프로덕트를 하나 고르고 conduct SWOT analysis를 SWOT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 쳤죠? So what analysis? 근데 이제 굳이 이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strength와 opportunity가 앞에 나왔잖아요.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so what? 그래서 그 긍정적인 두 가지와 부정적인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시고요. 3C는 뭐죠? 커스터머, 컴퍼니, 컴피티션. 네, 그 세 가지도 같이 보시고 4P 보시고 그다음에 포지셔닝 스테이트먼트가
우리 배터리 디비전에도 있을 수도 있고 LG에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타깃 커스터머 그룹이 누군지. 그래서 지금 4P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의 마케팅 문제는 파이낸스 관련된 내용은 1도 없고요. 작년에 너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벤트 스터디, 웬 이벤트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마케팅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노베이션이어서 또 조금 스트래티지와도 오버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어널리시스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전략 같다라고 하나를 주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논술이 떠오르죠? 네, 이게 틀렸다고 해서 점수가 나빠지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저스티파이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백업을 하는지를 이제 제가 이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노베이션에 대해서요. 우리 이노베이션 했을 때 동그라미 기억나시죠?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네 가지 영역에서 12가지 칸으로 되어 있죠. 네. 그거를 연상해도 좋고요. 그리고 브레이크트루 이노베이션과 인크리멘털 이노베이션도 있을 수 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뉴 투 더 월드가 있고요. 뉴 투 더 월드, 뉴 투 더 컴퍼니가 있어요. 뉴 투 더 월드는 세상에서 처음 하는 거고 뉴 투 더 컴퍼니는 우리 회사에서는 처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각각의 어떤 그 ROI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로 가시면 여기서는 이제 라인 익스텐션, 그죠? 라인 익스텐션이면 어떻게 돼요? 그 2x2 그래프에서 왼쪽에 existing brand, new brand, 위에서 existing product category, new category 있죠? 여기서 existing인 상황인 거죠. 네. 나이키 신발 회사가 another design 나이키 슈즈를 인트로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LG캠이 기존에 있는 프로덕트 캐리고리에 뉴 프로덕트를 내는 그런 상황이 이제 4번이 되겠고요. 5번은 브랜드 익스텐션이면 LG캠 이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LG 배터리를 유지하면서 different 프로덕트 캐리고리에 신제품을 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4번, 5번을 비교하시면 되고 라인 필링, 스트레칭은 필링은 중간에 끼워 넣는 거고요. 스트레칭은 더 좋은 거 아니면 더 나쁜 거를 주시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라인 익스텐션 경우에서 혹시 멀티 브랜드로 럭셔리 멀티 브랜드는 어떻게 돼요? existing product category에서 new 브랜드로 나가는 거죠. 혼다, 어코드, 토요타, 렉서스, 닛산, 인피니티 이렇게 새로 멀티 브랜드를 하는 그것이 혹시 가능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는 브랜드 익스텐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분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6번으로 넘어가시면 이 세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ABC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비교하고 대조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을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연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딜리버리 하느냐, 프레젠트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이 비주얼라이즈를 잘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로 서머리를 프로스 앤 컨스를 이렇게 계속 6개를 비교하시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겠죠. 7번에 보시면 7번도 같은 내용이고요. 8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계속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서 중요한 게 마케팅 프린시플 넘버 3를 잘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중간에 좀 안 되거나 막혔을 때 이거에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저희 배운 거가 다 있죠. 여기 포지셔닝 스테이트먼트, AR 스트래티지, AR이 뭐였죠? Acquisition, Expansion,
리텐션. 네. 그리고 퓨처 트렌드는 요즘에 어떤 그런 뉴 테크놀로지 관련된 분야이겠죠. 전기 자동차도 해당이 되고 배터리 자체에서 어떤 뉴 테크놀로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는 따로 스페시파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실험할 수도 있고, 컨조인트 할 수도 있고, 리그레션을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구한다면, 네. 그리고 소비자들이 왜 이런 배터리를 다른 타사 배터리에 비해서 더 좋아하는지 초이스 모델을 굳이 하시고자 한다면 네,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이런 메서더로지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스테이너블 컴패리티브 어드밴티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의 결과물이 BOR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 offering, 그다음에 relationship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relationship 부분은 우리 operation스에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제 과목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했죠? 그래서 5분 동안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괜찮은데 하반에 네. 질문 간단하게 5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잘했죠? 열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네. LG캠의 배터리에 관해서 이렇게 라인 익스텐션, 브랜드 익스텐션 이런 거 하는 거. 아, 네. 그래서 약간 그냥 LG 캠을 놓고 하기엔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요. 네, 우선 퍼스트 가이드라인은 배터리 프로덕트, 배터리 디비전을 상상하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학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뭐 좀 더 네, 뭐 근데 넓혀서 해도 될까요? 되도록이면은 뭐 배터리로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딴 쪽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뭐 하세요. 네, 또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포지셔닝 스테이트먼트 말씀하셨을 때 LG의 배터리 디비전뿐만 아니라 이제 LG 전체에서도 포지셔닝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살짝 감이 안 잡혀서 전체 LG 그 포지셔닝 스테이트먼트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 배터리 디비전의 포지셔닝 스테이트먼트와 어떻게 시너지가 날 수 있냐 아니면 얼마나 잘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선은 배터리 디비전의 포지셔닝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요. 팩트를 보신 다음에 시작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LG 전자와 LG 캠은 큰 상관이 없을 테지만 그래도 LG니까 LG 브랜드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되도록이면 온라인 되는 게 컨시스턴 부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코멘트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 전자는 좀 그렇고 LG 케미컬 Ltd의 포지셔닝 스테이트먼트 혹은 뭐 밸류 혹은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게 있으면 네, 그거를 참고하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디비전이 그 미션으로 맞아야 되니까. 질문 하나만 더. 네. 아무래도 내용상 좀 배터리 관련해서 좀 기술적인 내용 부분에 대한 서술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걸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으로 쓰는 게 적당하지. 네. 할머니 말고 어머니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정도는 원래 박사과정에 디서테이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물어볼 때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커먼 랭귀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좀 그렇고 어머니가 이해하실 수 있는 되도록이면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도가 어머니가 좀 높으시겠죠? 여러분이 이해하실 정도의 테크놀로지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뎁스보다는 오히려 뎁스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팩트가 있다. 그거를 잘 이렇게 조합해서 정리해서 한다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여기
예.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의 우리 김상균 교수님 올라오셔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김상균이고요. 제가 진짜 오늘처럼 이렇게 한국말로 수업을 하고 싶은데 매번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그 소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제 짧은 영화 한 학기 동안 들어주시다고 너무 감사했고 또 어제 시험에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경영 전략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투자하신 시간과 노력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코 프로젝트 질문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저희 팀 프로젝트 1하고 팀 프로젝트 2 하면서 이미 트레이닝이 기본적으로 다 되셨고 지금 아이코에서 경영 전략 문제를 낼 때 제가 집중했는 것은 제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할 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업에서 브리말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했었었는데 기업에 가게 되면 브리 모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 문제가 무엇에 대한 부분이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그 다음 컴페티티브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기업을 객관적인 관점에 봤을 때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분석을 단순히 valuable, rare, inimitable, non-substitutable 적용을 하게 되면 보통 그쪽 대표이사님들 안 들으세요. 믿지도 않고. 그럼 이걸 어떻게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은 걸 좀 통합을 해보면 밸류 체인과 브랜마드를 좀 엮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기업의 프라이머리 액티비티가 있고 서포팅 액티비티가 있죠. 그 컨설팅 할 때 경쟁력 분석을 어느 목적에 두느냐에 따라서 앞쪽이 이제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여러분들 수업 듣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프라이머리 서포팅을 액티비티를 적고 그 관련되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나열을 하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면 값이 필요합니다. 메저먼트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정말 HRM을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서포팅에 HRM이 있죠. HRM에서 어떤 구체적인 액티비티가 들어가고 거기 메저먼트가 무엇인지. 그럼 이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가 정말 잘 된다.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사원들이 이제 회사를 나가는지 안 그렇죠. 나가는지 이직률이죠. 턴오버죠. 얼마나 직원들이 많이 변했는지 줄어들었는지 그 다음 회사에서 그 해고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연봉 같은 경우 맞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직원 만족도에 대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D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R&D, 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비교하려면 특허수, 맞죠? 그럼 R&D 인텐시티,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제품의 개수들, 뭐 제품 사이클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뭐 오퍼레이션부터 해서 인바운드 로지스틱, 아웃바운드 로지스틱 서비스까지 그 각각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시작을 여러분들 합니다. LG캠, 그 다음 국내 경쟁 회사들 있겠죠. 그 다음 해외 경쟁사들 있겠죠. 아마 재무에서 파이낸스 문제 보시게 되면 김영환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GBQ를 주면서 이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LG캠을 봤을 때 그 기업들 재무에서 말씀하셨던 그 기업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포함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복돼도 되고 중복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단순히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R&D 인텐시티를 구했다, 아니면 특허수를 구했다. 그럼 그 특허수 가지고 LG가 2,000개 있고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이 1,500개 있다. 그러면 LG가 SK 이노베이션보다 R&D에 대한 역량이 더욱더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표면적으로 보면 많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트렌드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지금은 적지만 이게 성장하는 트렌드를 봤을 때 머지않아서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지금은 굉장히 좋지만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이 트렌드가 다운 현상이다. 그래서 트렌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절대치도 보고. 그래서 자, 앞에는 밸류 체인이고 뒤에는 컴페티터 어나리시스죠. 맞죠? 경쟁 분석이고 그 다음 그린에 이제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VRIN을 제외한 뭐가 들어가죠? Competitive Implication하고 Squared Implication에서 실질적으로 Competitive Parity-인지 Competitive Advantage인지 Temporary Competitive Advantage인지 아니면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정말 LG캠이 잘 하고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들을 아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정말 정확하게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널 어나리시스와 내부 분석과 경쟁사 분석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 자료를 가지고 실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 앞에서 정말 핵심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핵심 역량 몇 개가 있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제대로 작성을 하게 되면 재무 그리고 아까 그 김태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마케팅에서의 일부 부분 그리고 그 제 변종욱 교수님 후에 말씀하시는 R&D하고 오퍼레이션 쪽, 오퍼레이션도 저희 중간에 꼭 들어가죠. 기업의 오퍼레이션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안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재무 지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efficiency라든지 아니면 inventory turnover ratio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잘 준비를 해서 정말 장점과 단점, competitive advantage와 disadvantage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 기업의 전략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수준의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업 수준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 수준 전략, 세 번째는 이제 국제 수준 전략이고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각각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 그게 올바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팀 프로젝트 1, 팀 프로젝트 2 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경영 전략이 어떤 걸 하고 있다, 코스트 리더십이다, 아니면 디퍼런시에이션이다 간단히 이야기하고 끝났는데 지금 앞에서 마케팅에서 김태현 교수님이 포지셔닝까지 이야기하셨죠. 그럼 거기에서 포지셔닝 맵을 그린 걸 가지고 와서 저희 사업순 전략 2번 A 문제에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시키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그런 전략을 실행하는데 핵심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2번 B 같은 경우는 다각화 전략을 평가해서 정말 에너지 사업부와 그 다음 자료사업부, 그 다음 생명사업부 이 세 개의 디비전이 정말 시너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관련 다각화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시사점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의 C는 이제 국제수준 전략입니다. 특히 LG캠이, LG화학이 지금 진출해 있는 나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아까 저희 백그라운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과 미국의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LG 화학도 중국이 진출하면서 그쪽 진출 전략이라든지 진입 전략이라든지 국제 수준 전략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겁니다. 제가 경영 전략 첫날에 말씀드렸다시피 빅픽처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아주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그래서 경영 전략은 다른 한 군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좀 그런 큰 그림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3번 문제가 지금 제가 냈었던 1번, 2번 문제뿐만 아니고 오퍼레이션, 파이낸스, 마케팅에서 많은 답변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서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정말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가야 될 진정한 방향이 무엇인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번에는 정말 LG 화학이 앞으로 정말 장기적인 경쟁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들,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전략적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을 잘 준비하시면 다른 전공에 있는 문제들과 많이 도움될 것 같고, 2번은 좀 경험을 해보셨지만 좀 타이트하게 해주시고, 3번은 정말 모든 교과목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같이 모이셔서 팀원들이 토론을 해서 해야 돼요. 자, 제가 하나의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하면 너 이거 하고 너 이 파트, 너 이 파트 나누죠. 그리고 부디 투게더를 딱 모아서 제출합니다. 읽으면 굉장히 일관성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부분도 많고, 특히 아이코를 너는 전략 좋아하면 너 전략 맞고, 너 재무 좋아하니까 재무 맞고, 너는 OM 좋아하니까 OM 맞고, 너 마케팅해서 나누고 난 다음에 제출을 하는데 전혀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3번 문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김영하 학과장님께서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주셨죠. 지금 LG 화학에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고 그것에 집중을 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3번 문제가 모든 부분을 좀 통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분석 페이퍼 마지막 파트로서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짧게만 받고요.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파이낸스에서 했던 자료들이나 표 같은 게 파이낸스 부분이 있었는데 스트래티지에도 그게 필요하면 똑같은 걸 계속 뭐 반복하고 말하고 해도 되나요? 이런 부분은. 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 석사나 박사 가지고 논문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테이블을 바로바로 새로 수정하고 여러 개를 넣지 않고 제일 좋은 방안은 많은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큰 테이블을 하나 넣고 그 테이블의 정보를 계속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수정해서 작은 테이블을 여러 가지를 가져가느냐, 아니면 큰 테이블을 하나 놓고 그 테이블 정보를 계속 인용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키 컴패리를 분석하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걸 국내 기업으로 한정해야 될지 아니면 그거 국외 기업으로 한정해야 될지랑 또 적절한 수가 있다면 어느 정도가 괜찮을지 혹시. 지금 국내에서 LG 화학의 주요 경쟁사가 어디 있죠? 삼성 SDI. 네,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액이라 봤을 때 다 틀렸어요. 롯데케미칼이죠. 롯데케미칼이 LG케미칼하고 시장 점유율 1, 2를 다투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경쟁사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산업을 잘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산업에서 약 메이저 3개 정도, 국내 3개, 해외 3개 그 정도면 시사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거기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조금 더 추가를 해야